보수와 진보가 다르다고요? 지역 갈등이 문제라고요? 스투핏! 여러분, 이거는 뻥인 거 아시죠? 문제는 강남입니다. 정치를 보는 관점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강남의 소리 시작합니다. 오늘이 2월 18일인데요. 저희가 총선 방송이잖아요. 예. 그래서 드디어 이야기할 거리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예. 움직임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예. 전날 2월 17일에 미래통합당이 출범을 했습니다. 뭐 도로 새누리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대체 달라진 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저희는 강남의 소리이기 때문에 모든 현상을 일단 유물론적으로 보잖아요. 크게 남은 장사였습니다. 요게 남았나요? 아우, 저희는 이거 아니면은 얘기 안 하니까요. 자, 어제 이렇게 합쳤습니다. 미래통합당인데요. 한국당 105석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 전진당 의원은 1명, 이현주 의원 1명이신데요. 저기 사진의 제일 왼쪽에 계신 이현주 의원이 매우 파란만장하셨죠. 우리나라의 여성 당대표의 대명사는 심상정 의원이십니다. 그렇죠. 정의당 심상정 대표인데 심상정 대표는 이제 거의 직업이 당대표인 사람에 네. 거의 근접을 하셨는데 이현주 의원도 혹시 심상정 얘기를 당은 달라도 그 약간 자회사격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M&A를 당한 거죠. 이현주 의원 모델이 정치권이 아니고 스타트업계였으면은 굉장히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독자 생존을 하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거대 기업에 M&A에 당하는 스타트업이 최근에는 성공한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제가 또 스타트업 지면에 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는 모두의 목표는 엑시트죠. 그럼 이현주 의원도 그러면 이현주 의원을 비롯한 이 분들의 손에 얼마가 쥐어지는지, 매각가가 얼마인지 또는 합병 이익 산출액이 얼마인지 제가 계산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2020년 3월 30일이 되어야지 그 나이 기준으로 선관위에서 선거 보조금 지급 액수를 결정을 한대요. 그렇지만 선관위가 계산할 계산법에 준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선거 보조금이 총액이 한 440억 원 정도가 나온대요. 이게 국민당 뭐 한 1,000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의 기준값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교섭단체 의석수가 20석이 넘으면은 거기에 440억 원에 50%, 220억 원을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민주통합당까지요. 지금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고요. 민주통합당은 2월 18일 현재는 21석인데요. 아마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혼자 남고 나머지 비례대표들이 모두 셀프 제명되면은 28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20억 원을요. 기준에 따라서 의원 수별로 나누는데요. 이것도 5석이 있는 곳에는 먼저 총액의 5%를 지급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미래한국당, 정의당 두 곳이 5석을 넘기 때문에 거기가 또 액수가 확 뜨게 되죠. 자, 보시면은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의석수가 많으니까는 151억 정도가 선거 때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요. 미래통합당이 145억으로 별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여성 추천 보조금이나 장애인 추천 보조금이 약 30억 원 넘게 있는데 이게 또 정당에 배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액수보다는 좀 더 많은 액수가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래도 제1당이고 여당이니까 가장 많은 1등 금액을 받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통합당이 지역으로 따지면은 호남 지지 기반의 당이잖아요. 원래 그곳으로 갈 돈이 244.6억 원. 물론 이거는 민주통합당이 교섭단체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어드밴티지를 많이 받은 액수가 돼서 저렇게 합산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현상 이런 걸로 호남 민심이 분화되지 않았다면은 지금 배정된 151억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겠죠.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지니고 있잖아요. 이 두 곳을 합치면 169.4억 원, 즉 더불어민주당이 받는 선거 보조금보다 그 두 곳을 합치면은 더 많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선거작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치가 양당제, 양당이 주고받는 정치임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 길을 쓰고 뭉치나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천이 복잡해지고 저렇게 합치면은요. 그리고 선거 구도도 사실 민심의
심판을 받으면 될 것이 당내에서 사전 조율해야 되는 게 많아지고 많은 그런 애로점이 있을 텐데 도대체 왜 저렇게 기를 쓰고 합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돈인 거죠, 뭐. 더불어민주당이 151억, 미래통합당이 145억 정도로 일단 추산했을 때 정권 잃어도 상관없겠네요. 정권 잃어도 뭐 150, 100 몇씩 떨어지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정당 보조금 편에서도 했었지만 양당제 체제에서는 많이 나봤자 한 20억 정도?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 정도,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 선거 보조금 배분 방식 때문에 재밌는 케이스가 생기기는 했죠. 저희가 보는 재미가 또 있는 거는 좋은 일이니까요. 저는 여기서도 좀 재밌게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미래한국당이 미래의 자유한국당이 되려는 참 솔직한 당명이다.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래통합당도 뭐 미래에 통합하려는 보구나. 현재는 통합 안 되겠다라는 그냥 그런 식으로 좀 가볍게 보고 있는데요. 분명히 재밌는 현상이 생겼죠. 첫 번째는 아까 저희가 잠시 얘기했던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요. 민주당에서 정말 산전수전을 겪은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으로. 좀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 개토의 정당의 진보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통합당 개토의 정당을 보수라고 상정하시면은 진보 정당에서 보수 정당으로 그냥 옮기는 건데 이 옮기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셨어요. 한 3년이 걸리셨어요. 그러면 조경태 의원이 오래 걸렸나요? 이현주 의원이 오래 걸렸나요? 이현주 의원이 더 오래 걸린 셈이죠. 이현주 의원은 이른바 우회 상장까지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은 그래도 민주당에서 계속 약간 왕따같이 있으시다가 당적을 바로 옮긴 거고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광야에서의 생활이 길었었네요. 광야에서의 생활이 길었죠. 소속 정당이 어디냐에서도 광야에서의 생활이 길었지만은 그러나 이현주의 방황, 이현주의 대회, 이현주의 모험, 이현주의 도전, 이현주의 탐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서도요. 이현주 의원이 광명으로 나오실지 아니면 영남으로 나올지 아직도 확정이 안 됐어요. 지역구가 광명이지만은 지금 수도권에서는 좀 어렵게 된 상황인 거군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상습 청기 누설범인데 지금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배수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데가 알고 보니까 배산 임수의 명당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광명 같은 경우는 집값이 어떻게 됐죠? 이번에 묶였었죠, 광명도. 험지 아닙니다. 요즘에 그래서 말이 험지 많잖아요. 험지 아닙니다. 광명 여러분, 용인 집값이 이러면 선거운동이면 안 되겠다. 출마하시는 후보 여러분, 여론조사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될 곳은 여론조사 회사가 아니고 동네에 있는 복덕방이에요. 우리 동네 땅값 얼마큼 올랐나 판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여당 입장에서 혹은 야당 입장에서 배수진을 치는 곳인지 아니면 배산임수의 명당자리인지 확인해 보세요. 저쪽 맞은편에 있는 수용성, 수지 용인 동탄, 수용성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지금 광명이 되는 여러분 부동산도 정치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수 진영과 그리고 진보 진영 양쪽에서 동시에 아주 긴박하게 통합 움직임이 실현이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돼도 당 내에서 공천이라든지 경선이라든지 함수관계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합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돈으로 한번 찾아봤고요. 이분들이 실제로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그리고 총선에서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좀 더 깊이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의 소리입니다. 이현주 의원을 제가 한 번인가 몇 번 뵀어요. 멀찌감치 뵀는데 제가 이현주 의원에게 동병상련의 공감들을 형성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다. 같은 어린애 키우는 입장에서 어린아이 키우시는 분들이 좀 고생하시는 건 좀 짠해요. 저희가 강남의 소리를 하면서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그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베이비 찬스 앞에서는 그렇죠. 아기 찬스. 아기 찬스 앞에서는 무뎌지네요. 아빠 찬스 쓰시는 분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만은 아기 찬스 만약에 쓰실 수 있다면은 마음껏 쓰십시오. 아기 찬스는 미래를 위한 찬스입니다. 예, 찬스도 낙수 효과는 없습니다. 분수 효과만 통합니다. 우리 이거 구독과 좋아요 넣으면 저희 인강남 할 수 있는 거 맞죠? 인강남할 때까지 가자. 구독과 좋아요가 맞습니다. 저희 인강남을 도와요.